기사잡기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보도 많았고 또 선정적인 보도가 난무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죠. 재난정보미디어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선문대학교 이연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정보미디어포럼이 만들어져 있군요. 예. 언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2010년 2월에 국회 도서관에서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벌써 한 4년 좀 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 재난 관련된 정보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께서 모여 논의하고 이런 모임이겠죠. 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까 하는 데 주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측면도 있고 예. 또 재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때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예, 언론 정책이나 네.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 양태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국 언론들의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를 이 교수님께서 우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초동 대응을 잘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첫 번째로 이 전원 구조 예를 들면 뭐 300명 구조 등 이 미확인 보도를 예. 잘못함으로 해서 당국이 초동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언론이 미확인된 정보를 보도해서 당국이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보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원 구조 예. 이런 언론이 떴을 때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급히 서둘러야 되는데 예. 좀 안심했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전원 구조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던 거죠? 그거는 아마 그 당국에서 나왔는지 이게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한 언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어떤 그 당시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발표를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그 미확인 보도를 예. 입수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교육청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발표를 했다? 네, 그럼 최초는 언론 보도였다? 최초는 언론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 전원 구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건 지금 아직도 진상이 정확히 안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해서 당국의 대응에도 혼선을 줬다. 혼선을 줬다. 네. 처음에 그리고요. 예. 빨리 이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미확인 보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다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동 대응도 늦었고. 예. 그리고 바로 이런 그 미확인 보도를 이렇게 오보죠. 결국에 가서는. 예, 이런 걸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언론이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론도 이 스스로 방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정보가 있을 때는 사망자 숫자를 기자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관 보도만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그 발표 저널리즘에 대해서 예. 재난에 있어도 저널리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옮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대책본부 스스로도 우왕좌왕했는데 예. 초기에 뭐 예. 368명 구조했다고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예. 그러다가 구조자 수가 갑자기 뭐 160명으로 줄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그 상황에서 대책본부의 발표를 보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언론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도가 났을 경우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언론사 측의 책임인데 만약에 오보를 했으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언론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책본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체크가 가능했을까요? 대책본부도 정확히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는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정확한 보도. 요즘 보니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속보보다도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오차가 있으면 대응에 상당히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럼 그런 CNN 같은 실시간 그 방송도 한국 대책본부가 발표한
구조자 수, 뭐 탑승자 수, 실종자 수 그런 거 보도 안 합니까? 그럼? 참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좀 약간 충격인데요. 예. 그래도 공식 정부기구가 발표한 내용까지는 예. 보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 사망자 숫자에 관해서는 정확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삼풍백화점 시절에도 예. 대책본부가 이틀 늦게 설치되었습니다. 예. 서초동에 예. 그 구청에서 설치되었는데 그 당시도 사망자 숫자가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게 상당히 국민에게 혼란을 줬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 사망자 숫자는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그 의식에도 상당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특히 그 피해자 가족들 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보면 이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나서 뭐 불과 얼마 전까지 화면의 한쪽 상단에 계속 그 숫자를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도 지난 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보면 일본의 NHK 보면 숫자는 상당히 적은데 한국의 방송사는 그 숫자가 배가 넘을 정도로 숫자가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NHK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숫자를 발표했고 한국 언론은 뭘 근거로 숫자를 물론 내놨죠? NHK는 사고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그 체크를 해서 예. 신중하게 발표를 하고 예.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의 민방 또는 다른 인터넷 숫자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언론 보도 이런 걸 보고 발표를 했지 않는가 하는. 제가 그걸 뭐 몇 시간 실시간을 예. 체크를 했는데 이 집에서 NHK 그 화면을 보고 아하. 한국 화면을 보면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그래요? 사망자 내지 실종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그 한국 언론들은 일본의 민방을 인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일본은 NHK하고 민방하고 그런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에 예를 들면 뭐 피해자 숫자 이런 것이 서로 다르게 보도가 됩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NHK 같은 경우는 역시 취재망이 그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민방은 뭐 가지진 않았지만 네트워크상은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 보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갭이 있었다는. 알겠습니다. 대책본부가 내놓는 자료를 그대로 그냥 옮기는 보도 문제 있다. 네,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수사들 뭐 몇백 명, 예. 선박 뭐 몇백 척, 예. 뭐 헬리콥터 한 몇십 대가 총동원해서 뭐 총체적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대책본부가 발표한 숫자란 말이에요. 예. 그걸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실종자 가족들이 배를 타고 가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거는 몇 대 없더라. 예. 이제 바로 그런 차이점은 많이 지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상당히 항의를 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좀 빨리 실적을 올려라 하는데 아마 그 행정 측에서는 상당히 전체적인 투입 인원수 또는 대기하고 인원수 예. 모두 총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게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실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인원 실제 잠수에 들어가는 것이 몇 그러니까요. 명이냐 예.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있는 숫자에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부분도 언론은 그런 대책본부의 발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맞습니다. 대책본부는 총 인원을 이렇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작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예. 여기까지 보도를 해야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가족들도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랬죠. 예. 기자라는 것이 레그맨 아닙니까? 발로 뛰는 게 기자인데 이번에 뭐 방송사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숫자를 확인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특히 재난보도에서는 알겠습니다. 기본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 실종자나 뭐 사망자 그 숫자마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 그 앞에 구조 작업에 대한 보도를 그냥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이 문제였다를 떠나서 예.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피해자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선정적으로
또 너무 중계식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우리 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그 참사에서 어느 분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십니까? 당장 뭐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런 분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생명을 잃었다든지 이 자식을 잃은 가족 피해 예. 가족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보도 중심이 돼야 되나. 가족의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잠수를 해주면 좋고 어떻게 구출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족이 원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언론은 그것이 아니고 당국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질타성 또는 이 공중들의 공분성 이런 것을 보도해서 소위 말하면 그 시청자가 위주 또는 독자들의 카타르시스하는 독자들의 공분을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이런 보도가 아니라 재난 보도는 피해 보도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예.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예. 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초기부터 왜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예. 이거를 가장 지금 그 성명서까지 내면서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청해진 해운의 비리라든지 뭐 유병헌 전 회장 비리라든지 이런 수사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초기에 왜 해경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 대목의 진상규명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유가족들의 요청이거든요. 예. 그럼 유가족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려면 당연히 정부에 그걸 촉구해야 하는 보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되었는지 왜 늦었는지 뭐 그 당시에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 구조대원이 부족했는지 예. 지원했는지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촉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가족이 원하는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뭐다. 예. 그래서 몇몇 언론들은 초기에 그렇게 예. 대응이 늦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예. 해경 측에 어떠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예. 초기 보고서에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재난 사고는 생명과 재산은 이게 더 그 위중한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 빨리 구조해내고 그러니까요. 예. 해야 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음흠. 재난 특히 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서로의 대립이 되는 이런 보도를 많이 하면 작업하고 추진하는 구조하는 데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예. 재난 보도에서는 예. 그 전문가들이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예. 수색과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보도는 어떤 보도여야 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떻게 하면 그 잠수부를 더 투입을 해야 될지 또 너무 또 그 잠수부에 대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 문제 예. 가족들이 제발 이 우리 잠수부대 안전도 좀 지켜달라고 몇 번 예. 했는데 예. 그 의료진마저도 없었죠. 확인이 없었죠. 예. 이제 이래서 이런 또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데 대한 이 집중적인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이 더 지혜를 모으고 도와줄 수 또 피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왜 처음에 해군의 가장 전문가들이 왔는데도 잠수 작업을 투입하지 못했는지 언딘이라는 업체가 왜 먼저 투입되었어야 하는지 이런 의혹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그거는 이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보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것이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제대로 전문 인력들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총동원되도록 촉구하는 보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판가름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구조하는 데만 집중하고 예를 들면 뭐 유시 일가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파헤치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뉴스라는 것이 프레임이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예를 들면 그 가족의 일가 부패 뭐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소외된 것. 한가하다. 소외돼가 있고 35분의 가족들은 자기들은 상당히 소외돼가 있고. 바로 그 점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피해분 가족 대표분들이 성명서까지 낸 겁니다. 왜 유병헌 일가 비리만 자꾸 보도하느냐. 그것도 물론 따져야 하지만
당장 왜 초기에 제대로 대응 못했는지 예. 수색이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달라. 예. 바로 그런 얘기로군요. 예. 그러면 당국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예. 드리고 예.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재난 보도들은 어때요? 가장 그 재난 보도에서 모범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꼽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BBC나 예. 미국의 지금 잘 하는 그 CNN, 일본의 NHK 같은 거 들 수 있는데 지난번 NHK 같은 경우는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상으로는 약 10m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방제 대책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37m 왔기 때문에 매뉴얼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파고 37m짜리. 37m. 예. 그래서 원전이 폭발했는데 원전 폭발하는 장면을 NHK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폭발되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스트레스 주고 또 이 그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비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 NHK는 너무 밋밋하게 예. 보여주지 않느냐. 예.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NHK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예.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전 폭발 장면 이건 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 원전 폭발이 아니지만 너무 충격적이다. 예를 들면 쓰나미가 그 밀어닥치는 장면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정도 보여주고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또는 그 주변 지역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계속 하루에도 뭐 몇 번이고 그렇죠. 뉴스마다 반복돼서 보여줬죠. 충격적인 장면. 예. 같은 화면인데도 그런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일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재난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언론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생각입니다. NHK가 그런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장면이나 원전 폭발 장면을 혹시 방송하더라도 한두 번만 하는 것도 바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나 피해자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충격을 너무 가중하면 안 된다. 가중하면 국민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이 자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형 재난이 있을 때는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 방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 가면 물을 구할 수 있고 잠자리가 있고 대피할 수 있다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물론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방제기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의 경우하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와 같은 거하고는 또 조금 종류가 다르지 않은가요? 예, 다르지만은 명백하게 이 세월호 부분은 자연재난이 아닌 거고 예. 명백한 인재이지 않습니까? 예. 인재 보도하고 자연재난 보도도 매뉴얼이 같아요? 인재인 경우도 치명적 예를 들면 뭐 시신 장면을 그런 건 뭐 물론 내보내면 안 되죠. 예.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이선진국에서 상당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장면은 뭐 우리 방송들도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러 뭐 흐릿하게 한다든지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가라앉는 배의 모습을 수시로 계속 보여주면서 예. 왜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추궁하고 질타하는 그런 보도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특별하게 뭐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떤 측면에서 뭐 안타까운 측면에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배가 그 꼬리가 보이면서도 예. 구조를 못하는 장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봐서는 뭐 기상 상황으로 상당히 악조건은 다 겹쳐가 있는 사건이라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참사가 벌어진 것을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이런 것은 외국에서는 안 하더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까지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부 발표도 숫자까지 확인해서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책임 추궁을 하더라도 나중에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끝까지 추궁하더라도 우선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재난보도준칙제정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요.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입장인데요.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고 예. 각 언론사의 이 중진 그룹들 또는 이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이제 2003년에 이 재난보도준칙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초안을 잡다가 그 당시에도 흐지부지해서 못했습니다. 2003년이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만들다가 그때는 왜 안 됐습니까? 특별히 어느 단체가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뭐 주관하는 그 단체들이 선뜻 나오지도 않았고 또 예산상 문제 우리나라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이 벌어지면 야단 낼 것 같이 하다가 또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막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그 기자협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이 세월호 사태는 아직 이제 종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태예요. 당장 그렇습니다. 세월호 보도를 이제 매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이 앞으로 뭐 며칠간만이라도 한 달 사이라도 이거는 좀 주의해라. 좀 촉구하실 게 있다면. 뭐 너무 우리가 그 사망자 숫자 너무 그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서 지금 35분의 가족이 목매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을 이제 안심시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어루만지고 또 이 위로해 줄 수 있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가족이 피해자가 내 가족, 내 친척이라는 입장에서 보도를 하면 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종자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그분들의 가족의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는 보도 이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난정보미디어 포럼의 회장 맡고 계신 선문대 언론광고학부의 이현 교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